안녕하십니까. 자, 행정사 좋습니다. 꼭 저랑 같이 해서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법률 용어에 대해서 해달랬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 법률 용어가 뭐 어차피 행정법 수업이니까 이제 다 하면 어차피 행정법 수업이 되잖아요. 근데 행정법 실제 그 수업 분량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기초적인 내용 정도 조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민법을 어느 정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니까 민법과 겹치는 걸 빼니까 사실 좀 어려워하는 게 소송이에요. 소송. 그래서 소송상의 어떤 용어 패턴만 제가 민사소송 관련해서 쭉 한번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관한 이제 그 풀이는 이렇게 사실 방금 그 기본 법률 용어라고 되어 있지만 읽어보면 사실 무슨 말인지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제가 1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정도 봐서 한 40분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이제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의 어떤 근간을 두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진짜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할 건데 만약에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이제 요긴한 정보가 될 거고요. 뒷부분에 시간이 좀 할애가 되면은 기존에 조금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거기는 좀 어려운 건데 전체적으로 행정법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그런 해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해서 이렇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가장 기본적인 민사소송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해야 돼?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문 참고하시면 되는데 1심, 2심, 3심으로 보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심, 2심, 3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소송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민법 하면서 다 배우셨겠지만 민사소송은요 민법상에 있어서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적인 영역은 스스로 지배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대신에 체결을 한 이상 이제 그 속에서 생긴 권리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홈쇼핑 버튼 누르고 안 누르고 내 마음이죠. 대신에 누르면 책임져야죠. 근데 만약에 물건을 배송받아 놓고 결제를 안 해준다든가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배송이 안 온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권리 의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만약에 사법상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직접 실현한다 그러면 이게 약육강식 시대가 돼버립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채업자들은 자기계산법으로 막 실행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단 선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면 1심에 원고, 나, 피고, 이제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이 소송을 제기를 하고 안 하고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소제기라 그러는데요. 이것도 자체 말로라 하고 안 하고가 내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도 내 마음이고 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빌려준 돈 받고 안 받고도 내 마음이기 때문에 마치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소송 제기 안 해도 됩니다. 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는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내가 500만 원만 받겠다. 왜? 친구 사이인데 500원 내가 내 돈이고 500원 이제 카드회사에서 빌린 건데 그건 꼭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을 해보니까 아니 500이 아니라 1000만 원 빌려줬는데 해서 500 소송해달라는 것을 1000만 원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 그러느냐? 편한 말로 처분권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이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처분 떼올리시면 안 되고 민법에 보면은 권리가 사용수익 처분 이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내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건인데 사건에 대해서 실현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분권주의는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소송을 제기할 건가 말 건가 또 제기한다면 얼마만큼 내가 제기할 거냐. 나는 500만 원만 제기하고 싶다. 내 마음이에요. 또 소송을 제기했다가 에이 나 그만둘래.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소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게 토탈에서 처분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형사소송 같은 데서는 조금 제한이 돼요. 형사소송에서는 판사님 뭐 저를 진범물 합시다 이렇게 딜이 안 돼요. 형사소송에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또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해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받으면 제기받은 법원은 이 소송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먼저 심사를 해요. 그거를 소송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송 요건은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요건이에요. 사실 민사소송에서는 이게 자치가 지배하는 영역이라 소송 요건이 별로 없어요. 딱 봐서 권리보호 필요성만 있으면 해줍니다.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게 사실 이 친구 권리 있구나 그거는 여기 와서 판단되는 거고요. 여기 판단 선언이 종결되는 이 시점에서 결론이 나는 거고 딱 봤을 때 이 친구는 권리가 침해돼 보인다. 그래서 뭔가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한번 진위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안 받아줍니다. 어떤 거 안 받아주느냐? 장동건이하고 저하고 누가 잘생겼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인 거 맞습니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 법원이라고 하는 데가 권리를 구제해 주는 데거든요. 권리가 아닌 것은 이게 심사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민사소송은 사건이고 행정소송은 공권이 침해됐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딜 가죠?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법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대를 나왔는데 항상 대견사님들이 하는 게 무변천을 없애야 된다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무변천.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데 동네마다 의사 없는 동네를 그때 무의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의촌은 다 없어졌는데 심지어 공익 군의관인데 대신 근데 공중보건이 이렇게 해서 무의촌은 많이 없어졌는데 무변촌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들은 많이 뽑는다고 뽑는데 다들 어디 가느냐? 교대 앞으로만 몰려요. 교대 앞으로. 그게 이제 문제다 그랬는데 그 변호사들은 이제 변론까지 하는 거고 소송에서 그 전 단계에 특히나 공적인 영역에서 행정심판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관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셔도 돼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럼 이 소송 요건이라는 게 권리의 보호 필요성만 있으면 해줘요. 만약 이게 아까처럼 이순신이 실존 인물이니까 이런 건요, 재판을 안 하고 밑으로 내립니다. 소송 요건이 횡결됐다 그러고 이때는 적법, 부적법이라고 안 하고 부적법이라고 하는 게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는데 이 부적법화해서 각하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래 적법의 반대말이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라 뭔가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소송 요건을 못 갖춰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게 돼요. 각하 판결 그러면은 그냥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송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뭐라 그러느냐? 본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래 안건으로. 본래 안건으로 들어가면 이제 권리가 과연 사건이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심사를 하는데 자, 요 심사를 해서 만약에 이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으면요. 원고가 지금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피고가 지금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지목받은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원고는 소송을 원하는 사람, 피고는 소송 당한 사람. 그런데 이제 판사가 민사법원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원고 말이 다 맞아요. 원고 말이 다 맞으면 원고가 처음에 이제 그 소장이라고 하는 편지에 썼던 것을 다 인용한다. 그래서 갑이 이기게 되는 것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이건 사실 여러분들 일반 드라마에서 쓰는 얘기로는
원고가 전부 승소한 판결이다.